사실 오늘 경기를 LG가 크게 뒤집었기 때문에 뭐 이 이야기가 크게 부각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LG 장현식을 어떻게 오늘 보셨냐는 질문도 올라왔네요. 생각보다 저는 괜찮다고 봤어요. 네, 뭐 물론 점수도 위기 상황도 있었고 하지만 시즌 때 안 좋았을 때보다는 조금은 회복한 모습이고 저는 괜찮다고 봤어요. 네. 이게 지금 감독님 거치 문제가 나올까요? 이런 질문도 나오시는데 이건 조금 섣부른 이야기일 수는 있겠지만 사실 팬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시고 계신 것도 같아요. 네. 하나 팬들 입장에서는 분명 그 거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경기였다고 보고 뭐 이거는 구단에서 정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맞죠. 근데 이게 이 어느 정도 연륜이 좀 쌓인 감독님들의 본인의 생각에 대한 뭐 믿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너무 컸기 때문일까요? 그냥 다 뭐 연륜이 뭐 있는 분들이 다 이렇게 믿음의 야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믿음의 야구를 하는 건 아닌데 참 좀 안타깝죠. 사실 근데 이게 사실 이게 이 하나가 올해 사실 들어가기 전에는 5강에 들어가냐 마냐의 팀이었잖아요. 네. 어찌됐든 지금 그 한국 시리즈까지 올라온 거는 뭐 김경훈 감독의 공이 분명히 크다고 봐야 돼요. 근데 지금 이제 이 마지막 상황에서 이게 조금 이게 좀 아쉬운 모습이 나오니까 이제 그런 이게 팬들 볼 때는 그런 건데 김경훈 감독이 저는 이런 건 있다고 봐요. 사실 이렇게 팀을 하나로 이렇게 모으는 이런 이렇게 그런 리더십 이건 분명히 있다. 네, 이걸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다른 일반적인 감독님들은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이분은 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분하고 뭐 김태형 감독이나 이런 분들은 이게 되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는 올라왔는데 여기서 이렇게가 잘 지금. 근데 그 응집시키는 비결은 또 뭐예요? 전 너무 궁금해요. 좀 아우라가 있잖아요. 네, 김경훈 감독 하면은 좀 카리스마가 좀 네, 너무 세서 네. 선수들 및 뭐 스태프, 코칭 스태프까지 전부 다 이렇게 아우르는 힘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 가을 야구 하나의 가을 야구를 보면서 아쉬웠던 거는 벤치가 조금 냉정하지 못하다. 선택에 있어서. 예, 저는 계속 그런 느낌을 계속 받아요. 플레이오프 때부터. 그래서 저는 그 냉정하지 못한 판단 자체가 오늘 경기에도 나왔다고 보고 있어요. 예. 냉정하지 못하다는 말씀은 뭔가 이렇게 기록에 의존해서 아니면 지금 상황이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에서 결단을 내린다고. 네, 결과론이기는 하지만 김서현 선수가 멀티 이닝을 했고 선타자 포볼을 주면서 박동원 선수한테 투런을 허용했잖아요. 네. 저는 무조건 바꿨어야 된다고 봐요. 네,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투수가 올라와서 그냥 9회를 마무리하는 게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투수 네, 입장에서는. 네. 근데 또다시 포볼을 주고 바꿨단 말이에요. 이거는 다음 투수한테도 부담이죠. 분위기 자체가 부담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조금 냉정하게 바꿨어야 된다고 봐요. 그 아우라라는 게 전 너무 신기한 것이 김경훈 감독님 뭐 인터뷰 같은 거 하실 때 뭐 김서현 선수한테 어떤 얘기를 해주셨나요? 뭐 아니면 뭐 어떤 선수한테 무슨 얘기 해주셨나요? 하면 아무 얘기 안 했어요. 뭐 이렇게 따로 만나진 않았어요. 항상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직접적인 대화를 하지 않는 건데도 그런 아우라가. 그렇죠. 뭐 이런 분은 말 많이 안 해도 다 그냥 앉아 있는 것만. 예. 눈빛만 봐도. 네. 실제로 그렇게 네. 느끼셨나요? 선수 때. 저는 같이 해보지는 않았지만 김경문 감독님하고 들리는 얘기로는 많이 카리스마가 많이 있으시다. 많이 있으셔서 굳이 많은 말을 안 하셔도 다 일사불란하게 다 움직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한화가 이 한국 시리즈에 진출하게 된데 김경훈 감독님이 공이 크다라는 것은 또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반대로 카리스마가 있는 감독님이시고 이제 나이 연세도 꽤 있으시고 천승까지 하셨고 현역 감독으로 뭐 솔직히 할 날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앞으로. 근데 저는 그런 경기일수록 조금 더 본인만의 카리스마를 좀 버리고 선수들하고 좀 소통하는 그것도 조금 있으면 어떨까 개인적으로. 네. 지금 로엘님은 이길 때는 뭐라고 안 하고 지니까 감독 탓 하는데 참 그래서 이 프로야구 감독 자리, 코치 자리 이런 자리들이 참 어렵고 무게감이 있는 자리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뭐 잠깐 프리소울님이 네. 지금 슈퍼챗 쏘시면서 네. 이렇게 하신 부분 제가 읽어드리면 네. 하나 팬입니다. 아까 김 감독 관련해서 고마운 줄 모른다고 하시는데 팬들은 대부분 김 감독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년 꼴찌팀을 만들었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경기에서 선수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김선현 선수 21살 힘들어할 때 팬들의 호흡도 가빠집니다. 감독은 매니저입니다. 이게 배운 망덕일까요? 하나? 저는 근데 김 감독 관련해서 고마운 줄 모른다고 한 적은 없었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맞아요. 충분히 사실 네, 인정해야 된다. 네. 올려놨다. 이건 인정하는데 지금 가을 야구에서 이게 조금 실망스러운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데 저도 뭐 지금 하나 팬분들의 그런 심정은 충분히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저도 야구 보면서 좀 답답하다. 저는 또 이게 야구를 보면서 이 남녀 관계와 약간 유사하다. 팬과 이 감독님 선수들의 관계가 이 남녀 관계와도 유사하다. 10번 잘해도 한 번 못하면 그렇죠. 네. 왜 그렇게 또 얘기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렇게 항상 잘해왔던 사람들한테 또 거는 기대가 커지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좀 잘못된 뭐 판단 혹은 잘못된 결과가 나왔을 때 그 아쉬움에 대한 표현도 그만큼 커지는 거다 뭐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여기 지금 남정훈 기자님 같은데 네. 정영현 코치님 이런 단기전 클러치 상황 볼배합은 벤치 사인인가요? 네, 이게 포수마다 다를 수도 있는데 최재훈 같은 베테랑 포수면 최재훈 선수한테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왜냐면 벤치에서 보는 상황과 공을 직접 받으면서 그 타자들의 타이밍을 보는 시선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최재훈 선수한테 맡겼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볼배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최재훈 선수? 전 굉장히 안 좋게 봤는데 사실 월요일 방송 때도 제가 최재훈 선수의 볼배합을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네. 이 나이를 너무 많이 쓴다. 시즌 때는 그렇게 많이 안 썼거든요. 네. 근데 가을 야구 들어와서 이 나이를 많이 쓰면서 실투가 너무 많아졌어요. 이 나이를 쓰면서 안타 맞는 개수도 많았고 사실 오늘 경기도 홍창기 선수한테 맞으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투노에 너무 네. 쉽게 들어갔고 네. 김현수 선수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볼배 자체는 저는 미스가 많다. 하나 입장에서. 근데 네. 또 단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신 게 이렇게 좀 높게 이렇게 해서 헛스윙을 해서 딱 들어가서 삼진을 잡으면 그 희열을 포수들이 참 로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희열까지는 모르겠는데 포수들의 로망이죠. 로망을 가지고 저는 있다. 야구 다녔을 때 백넷디에서 항상 봤거든요. 네. 그럼 제가 제일 화를 낸 대목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투스트라이크, 노볼 스트라이크 상황에서 포수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그 하이 패스볼을 유도하는데 요 지점에 이 제대로 던지는 투수가 몇 대냐 이거죠. 오늘도 LG가 장윤 선수가 그 하이 패스볼 2번 썼는데 하나는 성공했고 하나는 이렇게 그 거의 스트라이크 치기 좋은 공이 들어와서 문현빈한테 2타점을 맞았잖아요. 네. 이거 위험하다는 거예요. 투수 입장에서도 사실 이 나이 사인에 대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게 진짜 저는 너무 궁금했어요. 포수가 그렇게 딱 일어서거나 아니면 이렇게 딱 높게 했을 때 투수들은 거기다 던져야 된다는 그게 뭐 괜찮은 투수는 사실 마운드에서 스트라이크를 던지기 위해서 던지는 투수들이잖아요. 0점이 스트라이크를 던지는데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나이를 1개 정도는 던질 수 있다고 보는데 2개, 3개를 던지기에는 부담스럽거든요. 투수 오히려 입장에서. 밸런스가 깨질 네, 오히려 이 나이를 던졌을 때 스트라이크가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가을 야구에서 저는 이 나이를 많이 쓰는 거는 조금 위험하다. 네. 사실 플레이오프 때도 이런 장면이 나왔었는데 거기서 홈런을 또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기한 이제 하이 패스트볼 던지려면 150 이상이 나와야 돼요. 최소한. 지금 왜냐면 지금 ABS 지금 뭐냐? 스피드가 그 트랙맨스 갖고 2, 3kg가 지금 빨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150이 작년까지는 148이에요. 그러면 150 이상이 찍혀야 이게 통하는 거지. 146 이런 게 들어오면은 이건 타자들이 치는 오히려, 공이에요. 네, 치기 좋은. 치는 공인데 오늘도 노시안 선수가 투스트라이크 먹고 그 하이볼을 그냥 밀어쳐갖고 이루타 치잖아요. 네.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헛스윙하는 비율보다 이게 내려오거나 아니면 맞거나 이런 경우가 더 많지 않나 싶은 거죠. 좀 위험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선수 때 이 나이 사인이 나오면은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는 완전 그냥 땅에다 던지던지 더 위에다 던지던지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는 완전 거부를 합니다. 아예 안 던지겠다. 네. 왜냐면 결과가 좋지가 않아요. 저도 이 나이 사인을 내서 투노에 맞힌 적이 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좋은 경험이 없거든요. 이 나이
자체가. 그래서 이건 최재훈 선수가 제가 월요일에 말했지만 다시 한번 짚어봐야 돼요. 네, 경기를 다시 한번 돌려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실 그 플레이오프 때도 최재훈 선수가 그 하이패스볼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그 김서현 선수 그것도 저 김영웅한테 투스트라이크까지 이렇게 높은 공을 던졌는데 또 세 번째 공도 또 던지다가 맞았잖아요. 이게 이렇게 거의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그게 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사실 왜냐하면 이 단기전은 타자들의 집중력이 투수의 집중력 이상이거든요. 네. 이상이기 때문에 정규 시즌에 못 칠 수 있는 공을 이 포스트 시즌에 치는 공이에요. 그러니까 좀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았어요. 더더군다나 하면 안 예, 된다. 예, 예.